오늘 강연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강연의 주제는 어쩌다 어른입니다. 아니 우리 제목 말고요. 오늘 강연 주제만. 네, 강연 주제도 어쩌다 어른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어쩌다 어른입니까? 어쩌다가 어느새 보니 우리는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우리 여성분들 살이 갑자기 찐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쩌다가 도대체 무엇일까? 비밀을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선생님의 어쩌다 어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정 씨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되게 예쁘고 날씬하시고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대시하고 그런 분들도 엄청 많고 좀 어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욕을 먹게 됐으니까 그냥 일단 이쁘면 그러니까요. 욕 먹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우리 치타 씨는 어떠세요? 치타 씨는 보통 근데 이미지하고 원래 보통 본인의 그거하고 좀 같나요? 좀 다르나요?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달라요? 네, 실제로 만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세고 되게 엄한 선생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일 땐 엄해하죠. 지금 순간 선생님일 때 엄해야죠. 패스, 치타는 패스. 황봉희 씨는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뭐 한번 사귀어보자 만나보자 이런 분들 많죠. 어때요? 많지는 않은데 네. 없지는 않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희한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예?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공감.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 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씨. 아이고. 에휴, 짜증나. 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아,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미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가서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징해부라. 자, 쨍그를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예?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아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2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전 항구루가 있어요. 항구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우리 가장 먼저 손 드셨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는지. 남자분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만 진정되시고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남성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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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수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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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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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버려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유난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옛날에 그 남자가 나한테 나 능력 없고 힘 없을 때 섭섭하게 한 말이 되게 오래 기억나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또 말을 해요. 오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오빠 몰라요. 오빠 기억 안 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지금? 오빠는 지금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고 있어. 근데 그냥 이 사건을 넘기려고 미안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난 그 자세와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해. 건성건 다시 해봐. 내 눈을 똑바로, 나의 눈을 바라봐. 그렇지. 나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걸 오래 기억할까 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또한 지나가리라.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time. I want it all. And I'm wishing they stop trying to turn me off. I want it all. And I'm walking on a wire, trying to go higher. Feels like I'm surrounded by.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두워지죠. 근데 갑자기 내가 불을 켤 수는 없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밝게.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오.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을 하려고 숨을 참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숨을 참고 방송을 모나지 않게 하려고 숨을 참고 우리 팀이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숨을 참고 이건 정말 숭고한 일이에요. 근데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을 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언제 숨을 쉬나 봤어요? 언제 숨을 쉴까? 저는 인간이 숨을 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람이 언제 시간이 빨리 가냐면요. 재밌는 거 할 때. 근데 재미는 웃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만한 일이든 집중할 만한 사람이든 집중할 만한 장소에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할 때 인간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해야 할 일만 너무 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중간중간에 숨을 쉬자.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 건강한 이기가 최대의 이타주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난 너무 억울하고 주변 사람은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가 좋아서 시켰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엄마가 다 좋아서 그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이야. 그럼 내 인생 뭐지? 난 나이는 다 먹어버렸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내 젊은 날은 지나갔고 나는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하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숨이 어떤 거예요? 나는 이거 하면 시간 참 빨리 가더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제가 건강하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대단히 내가 아프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제가 첫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제 직업이 원래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친구들이랑 피디님한테 그랬어요. 애기 낳고 빨리 올게. 그런데 그 사이에 애를 둘을 더 낳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개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방송도 물론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는 개그 무대가 너무 그립고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잘했지. 너무 좋아, 맞아. 진짜 잘했지. 분장이 너무 하고 싶어. 바보 분장이라고 그래. 머리 대머리 분장. 대머리 골룸. 아니 막 그러면서 숨을 쉬었구나 너는. 희열을 느낀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분장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일단은 아무 얼굴도 아니지만 좋지 않은 얼굴로 있지만 뭐 분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개그를 쉰 지 5년 됐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면서 지금 내가 케어하는 것도 바쁜데 알잖아요. 개그 회의하려면 일주일에 4-5번 나가야 되는 거. 독박 육아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나랑 같이 짜려고 하진 않겠지. 아 진짜 천상 개그맨이다. 아 진짜. 천상 개그맨. 그게 확 와닿았었어요. 정말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말. 남편 앞에서도 이렇게 안 우는데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이렇게 우니까. 아련하게 보는 것 봐. 왜 이렇게 아련하게 보면 어떡해. 진짜 개그맨 맞아. 마무리를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아, 일단 번호 좀 줘봐봐요. 난리 났다. 야 여기 있는 지금 관객분들이 빵빵 터졌어. 야 너의 그 짤막한 개그에.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쁜 마음이지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면서 아,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묘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었고 저도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그런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자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22회. 사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2가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결혼했나요? 두 번째, 이혼했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그 2개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딸을 주고 싶어. 딸을 주고 싶어. 우리 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사는 게 괜찮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난 엄청 화목한 가정 애들 막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괜히 분란을 생길 걸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연적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되게 어렵게 3번 만에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이 낳기 전부터 제가 은혜라고 지었어요. 똑같아요? 오. 은혜라는 이름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와, 엄청 예쁘겠다. 엄청 이름이 되게 좋은 거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니까. 근데 이제 딸이 유치원을 갔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줬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그거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야, 유치원도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는 때도 이제 계속 저를 보면서 신발을 벗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싫으니까. 보내면서도 마음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제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적응 못하면 얘가 앞으로 살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머리가 띵 해지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했냐면 이랬거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갑자기 눈물이 거기서 유치원 앞에서 막 나는 거예요. 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 눈빛으로 40년, 50년을 봤구나. 이 아련한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자녀이든 연인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 받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엄마가 날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려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